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미국 단독 이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한국과 관련되는, 북한과 관련되는 빅 이슈, 또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숨졌고, 뭐 러시아 사태도 그 새로운 일들이 이번 주에 몇 가지가 있었고요. 먼저 플로리다주에서의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7명의 학생들이 숨지고 아직도 병원에서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한 10년, 10년보다도 더 됐어요. 15년 정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도 무슨 군 출신이라던가 늘 현재 총을 다룬다던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더군다나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까지 이번에 총격범이 19살이었었죠.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숨이 쥐고 그리고는 결국은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중학생들도 수없이 많은 그 여러 지역에서 50개 주 가운데서 상당수의 주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이거는 아니다. 무슨 미국이 아무리 뭐 서부 뭐 활극 시대를 지냈고 총이 필요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뭐 사냥이라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놀이, 취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이런 나라에서 이제 그 20살도 안 됐는데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전문가가 디자인을 한 AR 그 15 같은 약간의 그 범퍼 스탁만 붙이면요. 그리고 반자동총이지만 그 반자동총으로도 불과 뭐 한 6분 정도의 17명이나 19살짜리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그런 뭐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청소년이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었고 또 입양한 부모도 숨진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무서워서 학교 못 가겠다고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결국은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 자체가 총기 소지자의 권리를 상당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는 현재의 18살에서 21살로 올린다. 사실은 21살 이후에 도시에서 총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역시 플로리다가 지역구이고 이 대통령 예비 선거에 나와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리틀 그 루비오라고 많이 그 놀림을 당했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약간의 그 자신의 입장을 총기협회에서 지원 많이 받고 플로리다 주지사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나 총기협회로부터 A 플러스 학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물러났어요. 그런데 NRA 미국 총기협회는 정말로 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총기협회에 이 아주 정말로 그 지난 30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총기협회에서. 그래서 지금 CEO이기도 하고 바이스 프레지던트이기도 하고 대통령과도 아주 친하고 대통령에게 이제 3천만 달러나 선거 자금을 그 주기도 했었던 개인이 준 건 아니지만요. 총기협회에서 웨인 그 라피에르라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미국에서 총기 그 권리 소지를 그 주장하는 이런 그룹에서 많이 들고 나오는 얘기가 항상 갓이에요. 갓과 이블입니다. 사악한 자와 갓. 갓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를 할 것이고 갓이 총을 들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는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evil, 총을 들고 총을 잘못 쏘는 사람을 항상 그 사악한 그 악마, 사탄의 그 표현을 하고 총이 뭐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총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잘못이지. 백악관, 의사당, 할리우드 다 무장했는데 왜 우리 하이스쿨만 무장을 안 하느냐? 하이스쿨에도 그 벽을 쳐야지 된다. 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어제 그 대통령이
그 연설을 했었던 보수 정치 컨퍼런스에서 하루 전날 총기협회의 이 CEO가 한 얘기입니다. 그 오바마를 굉장히 그 비난을 하면서요. 오바마 그 전 대통령 그리고 그의 그 민주당은 미국의 헌법도 없애려고 하고 자유도 완전히 구속하려고 하고 그 헌법이라는 것은 특히 수정헌법 2조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총체적으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총기 소지의 그 자유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총이 미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없애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라도 있는 총은 놔두고라도 어떤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총을 수거할 수도 있었죠. 총기가 작고 숫자가 또 국민의 숫자도 적으니까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캠페인을 벌여서 그런 것도 많이 해왔어요. 총을 가지고 오면 일정 돈을 주겠다더란가 이런 거.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총 자체가 미국에서 항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만 쓰는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총기 소지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하고 나이도 제한하고 그리고 이 정도로 사람이 취미로 쓰고 자기 방어용으로 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그 죽이기 위해서 디자인해서 나중에는 그런 총을 디자인한 그 총기 디자이너 자체도 후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재를 분명히 해야지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총기협회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공화당도 그 상당수의 그 총기협회의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거의 하원에서는 거의예요. 상원에서도 상당수 맞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총기협회에서. 민주당에서는 반대입니다. 총기협회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거의 숫자를 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총기협회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정치기금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선거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우편요금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총기협회에서 이 사람 찍어라 하고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 이거 없애주세요 하는데 총기협회 이 CEO는 그거 아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총을 차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총기협회 대변인 그 여성인데 이 여성도 대단해요. 여기저기 그 출연을 해서 하는 말이 아니 왜 21살로 올려야지 되느냐? 투표할 수 있고 18살이죠. 미국에서 운전하고 군복무도 할 수 있으면 총도 당연히 가져야지 이러면서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숨진 선생님의 엄마하고도 막 논쟁을 벌입니다. 제가 방송할 때 숨진 학생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총기협회는 이렇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조금 이제 그 약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물러났어도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있네요. 달라스시의 경우도 올해 5월 달에 총기협회 그 컨퍼런스를 열기로 여러 가지 그전에는 40만 달러가 넘는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한 4,200만 달러 번대요. 그렇게 될 경우. 그런데 좀 다른 곳으로 이제라도 가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요청했다잖아요. 시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할 것을 염려하면서 그리고 또 인도적으로도 학생들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숨지는데 총기협회의 입장이 계속 총을 더 많이 그 사람들이 가져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스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내내 했었던 얘기가 백악관에서 학생 부모들과 만났을 때도 그 다음날 법집행관과 그리고 어제 역시 그 총기협회 그 CEO가 하루 전날 연설을 했었던 그 미국 보수 정치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협회 그 CEO와 뭐 거의 같은 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범프스탁이라든가 반자동 총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뭐 금지한다 하더라도 나이도 그 이제 총기 종류를 보고 21살로 올리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인스티튜션도 만들고 이것은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얘기라고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인데 정신질환자가 총을 가지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그 정신질환자들을 별로 고쳐지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요양소 같은 곳이 굉장히 과거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없앴는가?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없앴습니다.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왜 다 연방정부가 해야지 되는가? 주정부가 알아서 하라.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그런 인스티튜션을 없애면서 왜 없앴겠어요? 돈 절약하려고 없앴죠. 그러면서 말은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위선적이라는 단어가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요. 모든 인간은 그 자유가 있고 자유롭게 해야지 되고 등등 해서 뭐 알아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 그 인스티튜션들이 많이 그 문을 닫고 나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약도 그 사람들은 약도 먹어야지 증세가 조금 완화되잖아요. 약도 안 먹고 뭐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뭐 진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검사 받고 약을 타가고 제때 먹고 하겠어요? 뭐 먹을 것 입을 것도 이제 좀 안정스럽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리로 많이 나오게 된 때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였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이런 그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인스티튜션이 필요한데 그것도 뭐 주정부가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 왜 선생님들이 총을 안 차느냐. 선생님들에게 그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20% 첫날은 그렇게 얘기했고 어제는 그 10%에서 20%라고 했는데 와, 그 정도 그 선생님들을 정규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또 총에 탤런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뭐 예를 들어 뭐 전직 경관 출신이라든가 은퇴한 경관 출신이라든가 아니 은퇴한 경관이 그 학교에 와서 다시 뭐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은퇴한 경관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이번 이 사건에 일어났었을 때 한 명의 셰리프가 다 그 유니폼 입고 학교 밖에 있고 또 연락까지 받았는데도 총격 사건이 다 끝나는 6분 동안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갔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그 사입 은퇴했나 하거든요, 이번 일로.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제 그 무슨 연설이었죠?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서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 사랑하지 않는다.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인이 오면 바로 총을 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범인들도 학교 안에 총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감히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훈련시키고 보너스를 주고 하자고 하니까 교사협회와 법집행관들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교사들에게 물어봐야지 된다. 법집행관에게도 의견을 들어야지 된다. 교사들이라는 선생님들이 특히 10년, 20년, 5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 자체가 총을 차고
학생들을 그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목적으로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말하고 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사가 됐는데 교사가 어떻게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고 셰리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교사협회에서 한 얘기고 총기협회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논리가. 그 총격 사건은 총이 많으면 더 많이 일어나고 총이 줄어들면 적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일반인들은 44%가 지금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자녀가 숨지고 하는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44%가 교사에게 총을 찬성, 50%가 반대. 많죠?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 뭐를 제한하고 총을 아예 AR-15는 팔지 말아야지 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뭐 70%, 80% 정도.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학생들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총찬 선생님 여기에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참에 말씀드릴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의 방송에도 이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 얘기부터 드릴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성나하시던데 왜 어제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사진을 대통령이 머리칼 다듬는 그런 사진을 비겁하게 올렸느냐 했는데 제가 왜 비겁합니까? 대통령이 정치행동 컨퍼런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얘기, 북한에 관한 것, 이민, 세금, 미국의 모든 중요한 이슈를 1시간 17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딱 아주 큰 텔레비전 화면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서서 보면서 본인이 나오잖아요. 너무 잊었어요. 뭐라고 아무튼 좋게 본인이 본인의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 사람 연설 너무 듣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서서 막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집니다.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유명하잖아요. 선거할 때부터. 그래서 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얘기할 때 머리 많이 나게 하는 털, 약도 먹는다고 하는데 아름답다고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화면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저 사람 얘기를 내가 정말 듣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리를 한 손으로 만지다가 두 손으로 만지다가 또 이렇게 살짝 완전히 누르면은 다치니까요.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이거 나 이렇게 하려고 이 볼드한 부분을 이게 빈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털. 그 볼드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이드하려고 나 정말 무진의 애를 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왜 그 사진을 썼는가? 보통 일반 사진은 말할 때 똑같아요.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은 의식하지 못해서 그러시지 아마 100번이 뭐예요? 수백 번 이상 아무리 안 보신 분이라도 오다 가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수백 번 이상 보셨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에 가치가 있는 장면이고 저는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참 특별하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연설을 하기 직전까지는 이 연설에서 북한에 관한 그런 이제 대단한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이 연설을 통해서 자세히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미 언론 브리핑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학생들이 총격 사건으로 숨지고 굉장히 좀 침울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후딱 돌아서서 머리를 만지면서 너무 괜찮지 않냐는 듯이 이런 게 너무 특별한 그 대통령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캐릭터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를 바가 없네. 보통 사람이네.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어도 저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기 모습을 다듬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 이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그 정도 하는 것은 전 여태까지 보지 못했고요. 그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통 돈이 많다던가 아니면
너무 유명하다던가 너무 똑똑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주 상냥하고 우리 그냥 보통 때 그 표현하는 말로 아우 사근사근하고 아우 겸손해 이런 말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미국에서는 아, 저 사람 down to the earth 정말 그 위치 자체는 저쪽 하늘 위에 사는 사람 같은데 내가 사는 땅 위에서 같이 놀아주네 하고 down to the earth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down to the earth인 그 정치인들은 많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썼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사진이 나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데 그 사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아마 비겁하다고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음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데이빗 허그라는 이 17살 그 청소년이 이제 말을 좀 잘해요. 많이 하진 않는데 잘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쟤 뭐 액터야 액터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니어 아들도 누군가가 트윗한 것을 리트윗했는데 뭐 쟤는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전 FBI가 맞는가 봅니다. 전 FBI였기 때문에 뭔가 뭐 그거하고 이 총기 친구가 죽어서 이 총기 규제하자는 얘기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액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좋아하시고 저한테 그런 사진 썼다고 비겁하다고 하시는 분 가운데서 가끔 그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것 좀 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방송할 가치는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 뭐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사실을 또 이번에는 얘기하나.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서 사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기는 보지만 말씀드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그 알렉스 존스라고 인포워라는 자신의 그 사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11 사태도 음모요. 그리고 그 샌디욱 초등학교 학생들 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다 배우들이 가서 총 쏘고 죽은 척하고 했었던 거래요. 이 사람이 그런 음모론을 펼치는데 저한테 그런 것을 보라고 그 권유를 하시는 분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보고 방송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다 충분히 보지만 방송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 학생들이 대해서도 또 뭐 액터다. 저 막 시위하고 하는 학생들이 다 배우래요. 누군가가 뒤에서 돈 주고 조종한다고 하니까 유튜브의 검열 시스템에 걸려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 비디오가 내려졌고요. 내려졌고 좀 심각해요. 그래서 2번 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유튜브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유튜브에서 완전히 어카운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유튜브가 자체 검열을 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의견 제시를 할 때도 의견도 정직하게 제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유튜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 그 유튜브 어카운트에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댓글을 심각하게 다신다던가 그 이외의 조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 측에 반대로 그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뭐 또 미국은 저야 이제 미국이니까요. 이 그 인포월도 미국이고 미국은 뭐 다 개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씩 개인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건 아주 심플한 것이고 개인 변호사 레러 보내면 유튜브에서 다 그 아이디 그 댓글 아이디도 추적을 하고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하고 처벌을 하고 또 그 페널티를 물리고 이쪽에서도 보상을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절차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 그 유튜브가 특히 이제 미국의 유튜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형태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포월의 그 데이비드 아니죠. 그 알렉스 존스의 이 어카운트가 이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에서 지금 막 나와서 얘기하는 학생들이 다 배우다. 누가 돈을 대고 하는 그런 것은 내려졌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저도 다른 때보다 한 그 하나의 아이템으로 2배 정도 시간 길이는 썼는데요. 그럴 정도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은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이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자 문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그 좀 뜨겁게 나왔을 그럴 그 직전의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그 오랜 변호사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여러 여자에게 돈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그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 그 선거 당시 캠페인에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개인 돈으로 13만 달러를 줬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항상 그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오랜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떤 그 법률 상담 같은 것을 일일이 다 그 본인이 얼마나 케이스가 많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 하고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뭐 한 뭐 13만 달러 정도는 그 돈에서 자신이 보는 평소에 많이 받으니까 뚝 떼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게 낫겠다. 내 시간 세이브 하겠다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그 변호사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여자들을 그 처리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그 뜨겁게 다 그 드러날 수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이미 보도를 한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요. 마이클 코헨이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그 남녀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대통령이니까 개인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성인들의 그 남녀 문제는 성인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최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조직적으로 또 그 조직 일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회사나 이런 곳에 알려도 그것이 묵인됐다면 또 뭐 따로 그 처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 아주 이렇게 높은 최고의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다 공직자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한 치러야 되는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번에 아무도 선거할 때 클린턴을 원치 않는답니다.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일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 계속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 관계가 있었고 그랬던 것이 설령 돈을 주고 끝났다 하더라도 뭐 옛날 일인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느냐. 남자가 뭐 그런 일은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남자가 그런 일 없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 과거만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선거 캠페인 당시 바로 선거 투표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공직자가 됐으면 과거의 일이고 언제의 일이건 다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직자가 그 자신의 그 특권이 국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다 그 특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것은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과거에 물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종교에서 가장 심각한 단어는 죄, sin, S-I-N, sin이잖아요. sin 그리고 죄인, sinner.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그 si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클린턴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관대한 겁니다. 뭘 그 타진한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이번 그 플로리다 총격 사건으로 가려졌습니다만 또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는 이게 양쪽으로 봐야지 돼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아니 뭐 힐러리와 오바마를 그 조사를 할 특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쪽의 희망사항이고요. 트럼프 그 지지 쪽이에요. 그 힐러리나 오바마를 뭐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뭐 러시아가
이렇게 그 대선에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으로서 또 자신의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이것을 취하기 전에 정보국에서 그 파악을 했었던 시점이 조금 늦기는 했어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러시아와의 뭐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뒤에서 음모를 해서 나스에를 만들었다, 영국의 그 스파이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스에라는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다 내용이 우리가 다 모릅니다. 또 그 확 말씀드리면 그 특별검사야 알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그 캠페인에 관여했었던 사람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스 유니버스 대회 모스크바에서 열릴 때 러시아의 어떤 그 여자 관계로 덜미를 잡혔는가, 기타 등등의 얘기인데, 이 피사라는 외국 그 감시법에 의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 선거 캠페인 도중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와 너무 관련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면서, 그래서 캠페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오고 나서 그 감청을 했었던 것이고요. 감청을 할 때는 법원, 특별법원, 피사라는 특별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을 때 앞서 말씀드린 힐러리 클린턴이 다 뭐 돈 주고 러시아의 전 그 스파이가 마련을 했었던 러시아 도시에라는 것을 근거로 그 트럼프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을 도청했다. 사실이 다 달라요, 조금씩. 왜냐하면 힐러리가 돈 줬다? 힐러리가 돈 주기 전에는 공화당에서 먼저 돈을 주고 이미 그 영국의 전 스파이와 같이 진행을 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선거할 땐 다 해요. 트럼프 쪽도 힐러리에 대해서 다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힐러리는 말하고 있지는 않죠. 진 사람은 말해봤자 말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도 완벽한 후보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 공화당이 하던 것을 공화당에서 한 후보로 이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고 나니까 트럼프로, 원래 그 돈을 냈었던 사람은 굉장히 보수 신문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테드 크루즈를 지지했었어요. 그 텍사스가 지역구인 티파리의 강력한 지적을 받고 당선된 초선 연방 상원 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떡하겠어요? 트럼프가 됐으니까 그만뒀죠. 그만둔 것을 그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측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댔었던 것이고, 그리고 피사라는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에서 도왔던 사람을 도청을 할 때 이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보고 이 연방 대법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내고, 그것도 이제 그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90일마다인가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다시 또 새로운 자료를 제시를 해야지 됩니다. 전에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90일 했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감청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이 몇 번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프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실제의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공화당에서 일부 뭐 린지 그레함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뭐 오바마도 조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5월 달부터 이제 국가정보국이 감지하고 8월 달에 CIA가 분명히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한다, 그것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리고는 몇 개월 동안은 모든 정보국장들이 의견 일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9월 달에 모든 정보국이 그런 결론을 그 만장일치로 내렸고, 또 그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 가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 손대라고 했고, CIA 국장은 또 국장 나름대로 러시아 정보국장에게 손대라고 했고, 10월 달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고마워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액세스 헐리우드라는 테이프 선거 일주일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바로 미국의 모든 정보국이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하라고 주변에서는 막 얘기를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개입되는 거 이런 것을 싫어하고 해서 결국은 그 대통령이 하지 않고 다른 그 정보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뉴스가 좀 되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액세스 헐리우드 테이프라는 돈만 주면 여자는 어디도 만질 수 있고 어디도 만질 수 있고 다 돼 하는 이 트럼프 후보의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정보국에서 트럼프가 정식 공화당의 후보가 된 뒤에는 정보국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브리핑을 했어요. 계속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그 푸틴의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요리사 실제로 본인이 식당도 갖고 있고 지금은 뭐 군, 학교, 병원에 음식 많이 납품해서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대고 그 돈이 이 사람 돈인지 러시아 정부 돈인지 아무튼 지난 5년 동안 러시아 정부와 31억 달러 그 정부 계약을 한 사람이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의 요리사가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오면은 꼭 이 사람이 하는 식당에 푸틴이 그 안내를 하고 그러면 이 31억 달러 정부 계약을 한 이 사람이 직접 다 서브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어서 댓글도 달고 실제로 미국에서 시위 같은 것도 주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 트럼프 시위와 친 트럼프 시위를 같이 주도를 해서 그 러시아가 주도를 한 반 트럼프 그 시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누구죠? 그 유명한 그 파렌하이트 그 영화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도 모르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건지 모르고 나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 트럼프에.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고요. 러시아 사람들 13명과 무슨 회사 3군데를 기소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또 더 중요하게 된 게 그리고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보국에서 후보 트럼프에게도 분명히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브리핑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아주 금시초문 그리고 러시아가 대선 개입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한 번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토론할 때 그게 이제 초기였어요. 그때는 뭐 러시아가 했는지 중국이 했는지 400파운드 남자가 했는지 누가 아느냐 했다가 그 이후에는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이 푸틴에게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듣기도 했다고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무슨 힐러리 클린턴이다 오바마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전부터 5월 달부터 선거 치러지는 해요. 그때부터 계속 미국의 정보국은 여러 그 정보국이 다 이 내용들을 알고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막판에 내가 이거 힐러리 클린턴 당선시키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하니까 되면은 그때 러시아에게 이제 아주 쓴맛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제재안을 너무 강하게 심지어는 러시아 기관 시설을 사이버 공격한다던가 CIA가 입수한 그 푸틴 대통령 망신시킬 수 있는 자료 이 정치인에게 망신시킬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뭐 푸틴 대통령 직접 내 딸이다 하고라고는 안 했지만 그 큰 딸도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언론에 그 보도가 되잖아요. 등등 그러려고 하다가 러시아와 리셋 버튼도 누르기도 했고 더 눌러야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이시스 이런 것 그 없애고 할 때는 러시아의 협조가 또 미국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오바마가 아주 더 강하게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에 대한 그 비판의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것을 계속 추진을 했었을 텐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넘게 정보국은 이미 그 전에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보국의 수장 정도가 되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그 공직자로서의 그 마음의 자세도 있고 그리고 그 수장이 될 때 법에 선서한 부분이 있잖아요. 국가에 해가 되는
어떤 그 주체 같은 것도 다 날려보내겠다 하는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해오는데 대통령이 협조를 안 했던 겁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아니라고 러시아가 뭘 하긴 뭘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그 대선 개입을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수사했기 때문에 제임스 콤이라는 수사국장을 해고시켰다는 것을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아니라고 또 부정은 했지만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번에 특별검사가 증거를 너무 뚜렷하게 대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확 해버리니까 대통령이 그런가 러시아 대선 개입은 했었더라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 대선 개입한 것이 나의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 이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어제 특별검사가 또 다른 이미 기소가 됐었던 사람이에요.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guilty 나 유죄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선거 참모고요. 참모로서 인수위원회 때까지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증언할 때 실제로 굉장히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한 뭐 우크라이나 사람을 만났다던가 대화를 했다던가 이런 것을 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증언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수사팀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이 일했던 지금 역시 기소된 사람이 더 중요한데 폴 매나포트 역시 지금까지는 뭐 돈 세탁이라든가 뭐 횡령이라든가 뭐 엄청난 규모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사기 용자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제 이번에 기소한 게 뭔가 우크라이나 여기까지 가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폴 매나포트라는 선거본부의 의장이었었던 사람이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일 많이 해주고 돈 엄청 받았어요.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폴 매나포트나 어제 길티 인정을 하고 또 본인이 또 추가 기소도 당하고 한 누구죠? 무슨 게이츠인데요. 아무튼 그 사람의 경우에는 리처드 게이츠의 경우에는 이 이명박 사건을 수사를 할 때 한국의 수사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여론도 생각을 하고 미국 특별검사는 여론은 별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론도 뭐 생각하고 모두 생각하고 딱 이 멀리서부터 딱딱딱딱 조여들잖아요. 조여들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 당신마저도 이런 식으로 다 그것을 그 당시의 일들을 밝히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결국은 끝까지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날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고 형량을 덜 받는 나를 몸보신할 것인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러시아 이 스캔들도 미국에서 그 시점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의 이 리처드 게이츠의 경우는 러시아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유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여러 명이 유죄 인정을 했어요. 3명인가 그렇죠. 그렇게 유죄 인정을 해서 왜 특별검사가 뭐 돈 세탁, 횡령 이런 것으로 이제 딱 묶어 놓느냐면은 이 사람만 하더라도 본인이 유죄 인정한 것에 대해서 뭐 57개월에서 몇 개월인가 아무튼 그 수감형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아직 젊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넷인가 아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호 비용을 그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처럼 다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그 형량도 줄일 수 있고 변호 비용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유죄를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러시아인을 만난 것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의 중요한 인물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특별검사의 그 속도 이 러시아 사태에 대한 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사이에 뭐 그를 해고할 수 있는가? 더 해고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원래 그 주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를 준 거죠. 사실은 뭐 김영남과 김여정 그 만날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취소해서 못 만났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다 이제 어제 북한에 다시 그 특별한 제재가 나오고 이방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저녁을 먹고 하면서 그것도 이제 뒤로 다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북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서울에서의 처신이 서툴렀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하는데 이제까지 가운데 가장 강한 최대의 제재인데, 대상은 사람, 뭐 배, 회사 다 합쳐서 5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뭐 28척인가요? 그리고 그 해운 회사가 27군데 한 명 개인, 그 중국인 여성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리스트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북한을 돕는 뭐 석유라든가 그 석탄이라든가 싣고 나를 때 이제 배에서 배로 옮기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중국의 그 중국 소유의 배도 6척이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총리를 만나고 기자회견 할 때도 북한과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때는 아주 심각한, 세계가 다 심각해지는, 이것을 그 뉴욕타임스는 군사 옵션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해상 차단에서 이게 실패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만 보세요. 어제 제재한 대상 국가 보면은 북한,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샬 군도, 또 탄자니아까지 있고요. 파나마, 코모로스, 이런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 없잖아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러시아 배와 그 북한 배와의 그런 연관 관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진까지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 중국이 조여들면 러시아가 도와주고, 또 러시아가 도와주면 중국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목줄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어제 미국에서 내린 이 같은 강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경제 제재에 국가에 그 러시아가 빠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갈 때까지 다 간다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다 갈 때에 직전까지 간다, 이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 대상에 없다는 것, 이런 것이 좀 눈여겨봐졌고요.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대단히 보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는 정말 그 도착하기 전부터 만찬할 때까지는 대단할 정도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이방카가 대통령의 그 메시지,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과, 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데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데미지 컨트롤하는 것, 이것은 있지만 이방카 자체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뭔가를 그 특별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별로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텔레제닉한, 텔레비전 화면 잘 받는 딸이 소프트 파워로 김여정을 의식해서 보내줬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오늘로서는 이제 끝인데요. 평창올림픽 김영철과 이방카가 만날 확률이 뭐 별로 없어 보인다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방카의 보좌관과 40분 동안 그 회담을 했잖아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백악관의 선임 자문의 보좌관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격이 같지도 않은데, 물론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다만 제가 형식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선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벼운 터치예요. 아니 이방카가 선임 고문인데 대통령이 선임 고문과 단독 뭐 한두 사람씩만 배석했다고 하잖아요. 양측에서. 아니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백악관의 선임 고문과 단독 회담을 한다는 것도 격이 맞지 않아도 이만저만 맞지 않는 게 아닌데, 그것도 이방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면서 선임 고문인 이방카의 자문이라죠. 이방카의 자문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시아 문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한국의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미국에 있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그 보내서 했어야지 되는 거지. 아니면 지금 그 회담을 한 사람의 그 포지션을 올린다던가요. 아니면 이방카가 가더라도 또 다른 그 회담 당사자를 보낸다든지 해야지. 저는 굉장히 조금 민망했어요. 이방카의 자문과 문재인 대통령이 40분 회담을 하다. 근데 왜 아무데도 지적을 안 해서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오히려 그 같이 갔었던 상원 의원이 있는데 아이다호 그 상원 의원이잖아요. 차기 이제 그 외교관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공화당이니까 강성으로 그 얘기를 했더군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임스 리시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군사행동을 원치는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뭐 터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군사행동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방카와 이제 또 뭐 남북 이슈 이것은 이제 아직 그 미국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뭐 내일이라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평창올림픽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미국에서는 이 갈릭걸과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뭐 50% 이상 시청률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갈릭걸 얘기 많이 해주고요. 컬링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제 이상화 선수. 그 고다이다 나오 선수 이 두 사람의 메달, 금메달, 은메달 그리고 굉장히 그 라이벌 국가지만 그러나 이제 그 허그해주고 이긴 일본 선수가 이상화 선수에게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그 보도들을 인상 깊다는 듯이 보도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국립극단 예술 감독이었던 이윤택 씨의 그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 문제 좀 미국에서도 많이 이번 주에 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밀리그레암 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뉴스가 하도 많아서 이것은 한마디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 그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 당국과 뭐 몸싸움을 했다기보다도 넘어졌죠. 공안 당국에 의해서 밟히고 그랬었던가요? 밟히지까지는 않았던가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또 한국 언론에서 뭐 선을 넘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 어느 대통령의 그 공식 그 수행 기자단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청와대에서 미리 뭘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다 그 안내 줬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망신당하고 왔다. 대접을 그것밖에 못 받느냐 했는데 이번 주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국빈 방문 플러스의 대접을 받았다고 했고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자금성까지 쫙 열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방문을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넘버 2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백악관에서 넘버 2죠. 비서실장을 중국 공안 당국이 막 잡아채고 비서실장이 뿌리치고 다른 미국 사람이 공안 당국 사람을 엎어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핵가방을 들고 있는 군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길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아서 이거 아니다 하고 비서실장이 달려와서 설명해도 소용없었고 몸싸움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쉬쉬했던 게 좀 망신스럽고 말이 돼요, 이게. 망신스럽고. 그리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플러스 이것을 이제 빛을 가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뭐 잠시는 여러 가지 진실들이 가려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새어 나와서 이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드러나는데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그 오만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중국 공안 당국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
또 어느 정도는 뭐 그 해외 다른 국가에 대해서 피해망상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도요 G20이었는데 그때 역시 공안 당국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 정문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옆구리 문으로 내린 거예요. 비상문으로 내린 거예요. 그 비상문은 아주 극박한 사건이 있을 때가 아니면 쓰지 않는 그런 문인데 왜냐하면 공안 당국과 오바마 대통령 측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그랬을 때 그 중국 공안 당국이 우리 이런 사람이다. 우리 뭐 기자단이고 뭐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 공안 당국이 뭔 소리요? 여기 우리나라고 여기 우리 공항이거든? 이러면서 그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옆구리 문으로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중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을 위크 어헤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크 어헤드 다음 주에도 이 총기 문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될 것이고 그리고는 또 3월 5일이 다카 그 마지막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번 주에 숨지면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를 기리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목받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주에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섭섭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와서 해피하고요. 또 이런 문제도 나오죠. 너무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시아, 총기, 여자 문제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지금 해외로 조금 시각을 돌리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사람들을 이제 3월 중순부터 쭉 초대를 해서 만나면서 카타르와의 단교를 중재한다. 이것을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릴 때 해외로 시각을 돌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래 매년 있는 연례회의예요. 연례회의인데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중국의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3차 총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진핑 대통령이 경제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3월에 3월 3일하고 5일인가 두 번 이제 미팅이 있잖아요. 3월에 미팅이라고 오래전부터 있어온 그 전에 이제 그 미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미팅을 한다는 것이 원래 그 3월 달에 늘 있는 미팅 이후에 하는 것을 앞으로 당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시진핑의 중국이 어떻게 돼가는가가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열릴 것을 그 총회로 부르고 있는데 그 총회에는 한 400명 정도가 베이징에 그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시진핑의 그 각도에 따라서 사람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하는데 리커창 총리의 앞으로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고도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리우히라고 66세입니다. 영어 완벽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경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미 시진핑의 경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중앙은행장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경제에서는 지금 파워를 많이 하고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이 화요일에 미국에 오거든요. 워싱턴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회의가 열려서 이 리우히라는 사람을 이 시진핑이 중앙은행장으로 하면 시진핑이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 정치와 뭐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과의 결탁을 끊어버린다. 부패 청산을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장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이 그 리우를 이용을 해서 이 리커창을 좀 하찮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힘을 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덩샤오핑이 90년대에 그 리펑 총리 를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주룽지를 올렸잖아요. 주룽지가 바로 중앙은행장하고 그 당시에 잠깐은 총리하고 겸직하지 않았었나요? 중앙은행장을 하고 총리를 하고 했었던 게 주룽지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영어가 완벽한 리우히라는 사람을 중앙은행장으로 놓고 그 뒤에 리커창을 이제 치워버리고 리커창 자리에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이 사람은
사람은 미국에 오고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뭐 총회를 연다고 하고 해서 미국에서도 무척 좀 들여다볼 그럴 이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뭐 뉴스가 있으면 이방카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제너럴 모터스와 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혜신이었습니다.